38득점에 0실점, 경기당 평균 10골에 가까운 미친 파괴력. 자,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보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전성기의 브라질? 아니면 전차군단 독일?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중국 17세 이하 대표팀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중국 언론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드림팀의 탄생이다, 기적 같은 경기력이다라며 자화자찬에 빠져있죠. 하지만 잠깐 거기서 멈추십시오. 지금은 박수를 칠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 사건 현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잠에서 깨어난 용의 포효가 아닙니다. 그저 다 죽어가던 환자가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잠시 고통을 잊은 집단 환각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 이 38골이라는 달콤한 독배 뒤에 숨겨진 진짜 충격적인 진실, 저 김준석이 확실하게 찢어 밝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 대륙이 겨우 청소년 예선대회 따위에 이토록 미친듯이 열광하는 걸까요? 그 광기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국 축구의 처참한 진단서를 먼저 펼쳐봐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인 국가대표팀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프로 구단들은 줄줄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뿌리기 깊은 부정부패가 혈관을 막았고 14억 축구팬들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이 되어버렸죠. 정말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17세 이하 대표팀이 쏘아올린 38골, 이건 그들에게 마치 어둠을 가르는 구세주의 빛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눈부신 빛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찬란한 일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잃은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 정면으로 달려오는 폭주 기관차의 헤드라이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국 언론인 신화스포츠는 너무 강하다, 월드클래스다 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죠. 글쎄요, 그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월드는 도대체 지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이제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이른바 그 패배자들의 신상 명세서를 한번 까봅시다. 도대체 중국이 누구를 이기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까? 먼저 바레인,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서아시아의 중위권, 나쁘지 않은 팀이죠. 하지만 그들이 세계의 무대의 기준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굽니까? 동티모르, 브루나이, 스리랑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이곳은 축구의 변방 중에서도 아주 깊은 바다, 그야말로 최약체들입니다. 이 팀들의 사정을 아십니까?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프로리그,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그저 축구가 좋아서 모인 학생들이거나 이제 막 공을 차기 시작한 아마추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 대회에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배우러 왔고 경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팀은 이 아이들을 상대로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동티모르에게 14대 0, 브루나이에게 12대 0. 세상에, 이게 축구 스코어입니까? 아니면 농구 스코어입니까?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14골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그게 당신들이 축구 천재라는 증거가 됩니까?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이미 신체가 다 자란 거인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유치원생들을 체육관에 가둬놓고 힘으로 짓밟은 것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똑바로 보십시오. 머리 하나가 더 큰 중국 선수들이 피지컬로 밀어붙일 때 저 왜소한 상대 선수들이 힘없이 튕겨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술입니까? 이게 압도적인 기술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단순 무식한 힘자랑입니다. 유치원생을 때려눕히고 나서 우쭐대며 내가 이 구역의 싸움 신이다, 내가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걸 두고 기적이라느니 월드클래스라느니 포장하는 것 자체가 저 김준석이 생각하는 진정한 축구의 품격, 그 클래스라는 단어에 대한 끔찍한 모독입니다. 도대체 중국 언론은 왜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날뛰는 걸까요? 아니, 겨우 예선전인데 드림팀이라니요? 자, 냉정하게 진단해봅시다. 이건 정상적인 환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허영심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중독 증세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지금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줄 강력한 마취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38골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주 달콤한 마약성 진통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중국 언론이 띄우고 있는 완샹 선수를 한번 볼까요? 스리랑카전에서 불과 2분 만에 2골을 넣었다? 네,
대단합니다. 칭찬해줄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들은 이 어린 선수를 마치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도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는 아마추어 수준인 스리랑카입니다. 수비 조직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해서 벌써부터 축구 황제가 탄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집단 환각입니다. 저는 이 끔찍한 패턴이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중국 축구가 지난 수십 년간 반복해온 그 저주받은 타멸의 불레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첫째, 유소년 대회에서 약체들을 학살하면 언론이 나서서 천재가 나타났다고 하늘로 빗띄웁니다. 둘째, 아직 여물지도 않은 어린 어깨 위에 월드컵 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짓누릅니다. 셋째, 그러다 진짜 강팀, 진짜 프로들을 만나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 그 선수를 생매장시켜버립니다. 지금 중국 언론은 완샹 선수를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초공사도 없이 모래 위에 화려한 성을 쌓아놓고 그걸 피라미드라고 우기는 이 지긋지긋한 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슬픈 연극을 계속할 겁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화려한 38골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미래를 갉아먹는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팩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17세 이하 레벨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뭡니까? 바로 성장 속도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린 선수들의 피지컬 완성도가 빠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근육이 더 빨리 붙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기고 있는 건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자, 냉정하게 득점 장면들을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정교한 삼각 패스, 창의적인 공간 침투? 아니요, 없습니다. 그저 후방에서 롱볼을 뻥 차놓고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가서 힘으로 상대 수비수를 찍어 누르는 게 전부입니다. 이건 축구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불도저가 밀고 들어가는 공사장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중국 축구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입니다. 내가 힘으로 밀치면 상대가 나가 떨어지는데 굳이 머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그냥 달리기만 하면 수비가 뚫리는데 좁은 공간에서 턴을 하고 패스기를 보는 훈련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힘으로 이기는 맛에 취하는 순간 선수들의 뇌는 전술적인 사고를 멈춥니다. 뇌가 게을러지는 겁니다. 가장 예민하게 기술을 연마해야 할 시기에 그들은 몸싸움이라는 가장 단순한 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빨리 돌려볼까요? 이 선수들이 자라서 23세 대표팀이 되고 성인 국가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가 되면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도 피지컬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 중국 선수들만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라이벌들은 어릴 때부터 피 터지게 전술을 익히고 공을 다루는 기술을 갈고 닦은 진짜 축구 도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하는 속도가 10배는 더 빠른 상대 앞에서 중국 선수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그저 덩치만 큰 투박한 로봇처럼 경기장 위에서 허둥지둥 대다가 자멸할 겁니다. 피지컬의 우위는 사라졌는데 기술은 투박하기 짝이 없는 공장 노동자 수준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38골의 대기록, 몇 년 뒤 아시아 무대에서는 전술적 무능함을 증명하는 가장 슬픈 코미디 대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저 38골이라는 숫자를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축구 강국들은 예선전을 미래를 위한 실험실로 씁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저 굶주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일회용 축제로 소비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드림팀? 그건 그저 거대한 비눗방울에 불과합니다. 약체들의 햇살 아래서는 아주 크고 영롱하게 빛나겠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라는 바늘 끝이 닿는 순간, 그러니까 본선 무대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진짜 벽을 만나는 순간 그 비눗방울은
텅 하고 흔적도 없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달콤한 술이 깼을 때 남는 것은 황금빛 웃음컵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찾아오는 아주 끔찍한 두통뿐일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 김준석의 냉정한 판결입니다. 과연 이것이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처참한 몰락의 신호탄일까요? 약자들만 골라 패는 이런 비겁한 골목대장 축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아주 신랄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가식 없는 진짜 축구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확실하게 눌러주십시오. 오늘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